살아온 하루에 얼마만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하루 100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80리가 넘는 거리를 그것도 수많은 기대들을 다루면서 달린 여성이 있었습니다. 김종수 평양방직공장에 가면 다추 다기대 운동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 온 전통을 이어 이곳 노동계급을 새로운 혁신 창조회로 떠밀어주고 있는 전 세대 영웅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 번에 80대의 직기를 돌려 한 해 100만 미터의 천을 짜서 인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리화순 동지도 있습니다. 그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부러워한 것은 다기대 직포공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일 솜씨가 부러워 밤새 그들의 작업 모습을 보고 또 보다가 동트는 아침을 맞이하기도 했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부러운 마음을 일기장에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주병선 언니와 함께 작업을 했다. 그는 마치 요술사 같다. 어쩌면 혼자서 12대나 되는 기대를 돌릴 수 있을까? 그의 눈과 손, 다리, 모든 것이 부럽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날랜가고 물으니 그는 흔히 천리마를 타서지 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천리마를 탈 수 있었는가고 물으니 그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나를 꼭 껴안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날 다기대 직포공 주병순 동지는 리아순 동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이틀 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에 몸소 나오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파괴된 공장 전경을 바라보신 수령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얼마 동안이면 이 공장을 복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한 일꾼이 최소한 5년이 걸려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홀벗은 인민들의 옷값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자면 5년이 아니라 2개월 동안에 무조건 복구하여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도서지 못한다고 한 황당한 계변에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노동계급은 5년이 아니라 2달 동안에 공장을 복구하고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5년과 2개월. 이 기적의 수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공장 노동계급에게 처음으로 안겨주신 천리마였습니다. 기적을 창조한 그들을 위해 수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되는 노동자 문화회관도 번듯하게 지어주시고 다기대 다추운동의 봉화도 선참으로 지펴주신 우리 수령님에 의해 모두가 천리마를 타게 되었다는 주병선 영웅의 이야기는 리화순 동지로 하여금 그처럼 자랑스러운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긍지로 가슴 부풀게 했습니다. 사실 리화순 동지가 직포공이 된 것은 한 장의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전후 어느 한 신문에는 방직 부문에서 혁신하고 있는 종방공을 소개한 기사가 실렸는데 자기도 천을 많이 짜서 신문에 이름이 나게 되면 그 기사를 보신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서울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죄고 홀어머니 수라에서 자란 어머니는 집이 너무도 가난해서 8살 때 남의 집 아이 보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 때 폭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흙속에 묻혀있던 어머니는 한인민군 전사에 의해 구원되었고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전제 과들을 위해 건설된 우주초등학원에서 처음으로 새옷과 새순을 신고 공부하면서 언젠가는 자기의 이 행복한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 있었다면 오보의 수룡님을 처음 만나 뵀던 1964년 10월 25일이라고 저희들에게 늘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 행복한 날에 문득 제일 서러웠던 때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 보기로 끌려가 말린 개가죽보다도 꼿꼿한 옷을 입고 아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옷에 피부가 쓸려 피가 지고 상처가 났는데 그것이 너무도 아파서 울고 울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엄마가 버파 울고 울며 잠에 들거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그리운 엄마는 꿈속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날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가 자기 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당시 제4직 보직장에 오신 오보이 소령님께서는 리화순 동지가 일하는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몸은 건강 안 가고 정말 영타고 등도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일을 차려야 한다고 따뜻이 고무해 주셨습니다. 진정 그 자유로운 모습은 리화순 동지가 그토록 갈망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65년 8월 27일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 동무가 많은 기대를 혼자서 맡아보는 리화순 동무라고 그리도 대견히 하시며 동행한 일꾼들에게 친딸의 일솜씨를 자랑하듯 내세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정은 그로 하여금 조선 사람은 체격이 작아 직기를 48대 이상 더 맡아볼 수 없고 다기대 운동을 하면 천의 질을 높일 수 없다던 보수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게 했습니다. 우리 합숙에는 리화순 동지의 그 일화가 많습니다. 그때가 아마 60년대니까 리화순 동지가 처녀 시절이 같대요. 리화순 동지가 이 하루는 합숙들과 같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올라왔는데 식사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식탁 주위를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인가 찾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이 국이 다 식갔는데 빨리 식사를 하자고 하니까 좀 있으라면서도 계속 식탁 주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잊어먹은 걸 찾는 사람처럼 이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 무엇인가 잊어먹은 줄 알고 왜기나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식탁 주위를 돌면서 입주라는 겁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니 다기대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식탁 주위를 돌면서 순회길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거다 말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직포직장 앞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순 동지가 이 교대 시간을 마치고 나와서는 그 나무를 직기로 가상하고 이렇게 아굴타굴 뛰고 또 뛰면서 순회길을 연습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천리만 시대에 우리 그 노동계급은 정말 불같이 사는 이런 노동계급들이었습니다.
그런 후이면 그가 맡아보는 직기수가 늘어났고 기대들을 순회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작업 방법들이 창안되곤 했으며 1967년에 들어서면서는 72대의 직기로 7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398.5%로 앞당겨 끝내는 성과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런 리화순 동지를 제2차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대회 대표로 불러주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화순 직포공을 먼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시고 몸은 건강한가? 지금은 직기를 몇 대나 버는가고 물어주셨습니다. 하루에 72대를 번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수첩에 직기 순회기를 그리고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첩을 펼쳐들고 기대의 배치 상태를 표시하여 여러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나갔습니다. 이렇게 80개의 동그라미를 다 그린 다음 그 사이에 줄을 그어가며 기대들을 순회하는 방법을 수령님께 설명해 드리면서 나머지 8대의 기대는 순회할 때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이번 대회를 끝내고 내려가면 좀 더 노력해서 8대를 다 보려고 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의 설명을 다 들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대단하다고 하시며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대를 보자면 하루에 적어도 180리나 되는 거리를 걷는 것으로 되겠다고 몸소 그 거리도 계산해 보시면서 그에게 매일 그렇게 걸으면 다리가 아프지 않는가고 물어주셨습니다. 아무리 뛰고 뛰어도 힘든 줄 모르겠다고 말씀 올리는 그를 대견스럽게 보시던 수령님께서는 그의 건강 상태까지 알아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이날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화순 직포공을 또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동무가 그린 직기 순회길을 다시 보자고 하실 때 너무도 북받치는 격정에 리화순 직포공은 자기가 그린 직기 순회길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동무가 분명 초장에 그려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한번 다시 보라고 이르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그린 직기 순회길을 보아주신 수령님께서는 이 동무가 1년에 100만 미터의 촌을 짠다고 하는데 혼자서 한개 공장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누구나 옷을 입을 때에는 이 동무를 생각하자고 인민군대는 이런 동무들을 생각하면서 조서를 더 잘 지키고 다른 동무들도 다 혁신을 일으키자고 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이 동무가 9살 때 인민군대 배낭에 업혀 들어와 당의 위에 자라난 동무라고 이 동무야말로 진정한 당의 참된 딸 당이 키워낸 혁명가라고 정말 큰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회의에서는 이 동무에게 노래경 칭호를 주기로 했다고 만장에 알려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그가 하루에 180리를 뛰고 있는데 1년에 300일만 일하는 것으로 보아도 6만리라고 우리가 빨치산 투쟁을 해보았지만 그렇게 걷는 것이 간단치 않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혁명이라고 이 동무야말로 참다운 천리마 기수이며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한 걸음의 천리를 내닫는 전설 속의 준마를 이 땅에 불러오시고 평범한 인간들이 그 준마의 주인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이 나라의 첫 천리마 기수이시었습니다. 하건만 그 위대한 업적들을 고스란히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리화순 동무하고 교대자로 일했습니다. 리화순 동무가 천리마 대회에 가서 노래경 칭호를 받으면서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꽃다발을 주면서
화순동무 정말 축하해 하면서 그러니까 이 화순동무는 내가 최상의 영광을 나 혼자 지냈다고 생각 안 한다. 우리 공장 방직공들이 5개는 개, 7개는 개 처가 수행한 동무들이 영광이라는 거. 정말 내가 그때 대에서 수령님 앞에서 이제 공장에 돌아가면은 80대 직기를 맡아서 천을 더 많이 짜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홍해서 화순동무 우리 한번 번때나게 80대를 맡아서 천을 더 많이 짜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온 방직공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다기대 다치운동에서 오버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때 천리마 대거조 시기는 몽땅 현장에 침실을 다 꾸려놓고 있었는데 침실에서 자다가 화순동무가 밥 먹으러 갈 때는 내가 나가서 교대해주고 나 밥 먹으러 갈 때는 화순동무가 나와서 교대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화순동무하고 나하고 내일 가리지 않고 정말 서로 도와주면서 매해 연간계획을 수령님 탄생일 전후로 하다 놨습니까? 그런 과정에 저도 영웅이 되었답니다. 그 후에도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리화순 동지가 계속 천리마 시대의 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1977년 6월에 볼가리아 여성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단 성원들 속에는 다기대 직포공 영웅으로까지 된 그 나라의 여성 직포공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단 단장은 우리나라에 다기대공이 많다고 하는데 자기네 나라 영웅 직포공과 친선 경기를 하자고 이렇게 제의해왔습니다. 이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에 80대의 직기를 맡아보는 리아순 동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와 함께 경기를 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리아순 동지는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기관에 배치되어 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에는 리아순 동지 대신 전옥하 동지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전옥하 동지는 우리 다기대 직포공으로서의 위용을 힘있게 떨쳤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서운해하시며 직포공 영웅을 다른 기관에서 일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시며 그를 다시 당시의 평양방직공장 당 책임 일꾼으로 사업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부성진 뭐 이렇게 요란한 옷차림은 별로 없고 항상 서박하게 신발은 항상 편리화를 신고 옷차림은 그저 작업복을 입고서는 공장 분해를 오거나 우리 현장에 찾아오나 항상 이렇게 서박한 옷차림을 하고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속에 와서도 이렇게 우리 그저 직포공들 우리 노동자들 이렇게 체리들이 제일 겁지 뭐 하면서 그저 다른 거 없어 그저 일 다 잘해서 다 영웅이 되고 혁신자가 되자고 결됐습니다. 당부성진 자긴 직기 소리를 듣는 것이 제일 편안하다고 하면서 새로 들어온 양성공들한테 가서는 직접 직기를 돌리면서 배워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대를 돌릴 수 있었나 하고 물어보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당에서 준 가업을 죽으나 사나 무조건 하겠다는 각오, 그것만 투철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에서 준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려는 각오만 투철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끝없이 사색하고 부단히 실천해 나가라.
이것이 위대한 천리마 시대에 평범한 직포공으로부터 다추다기대공으로 혁신자로 자라난 리화순 동지를 비롯한 전 세대 영웅들이 남긴 당부입니다.